제주도 세화포구에서 사라진 30대 여성, 일주일 만에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종 추정 장소와 약 100km 정도 떨어진 반대편 해역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신은 왜 가파도에서 발견됐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해류는 가파도로 흐르지 않았는데 시신은 가파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실종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제주도 반바퀴 돌아서 반대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종이 된 장소는 제주도를 이렇게 있다고 치면 북동 쪽이에요. 그러니까 성산 일출봉 근처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 저 보시면요, 오른쪽 윗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산 일출봉 근처거든요. 그래서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서남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슬포항 근처인데 저희가 차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배로 가도 제주도를 반 바퀴 정도 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일반인이니까 뭐 일주일 동안 100km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해양 연구원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류가 저 실종 장소에서 시신 발견 장소까지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말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 일주일 동안 전업 100km 떨어진 곳을 해류를 역류해 가면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실종 장소에서 정말 실족사해서 사망한 것이라면 저기까지 떠내려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인지 함께 보시죠. 네, 해류를 거슬러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해류나 조류를 타고 가파도 해상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제주도를 지나는 평균 해류가 있는데 조류하고는 다르다. 남서에서 북동으로 대한해협 향해서 해류가 흐르게 돼 있어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흐름인데 시신이 이 해류의 흐름과는 반대인 쪽에서 발견됐다. 이건 좀 그대로 흘러갔다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견해를 내놨고요. 그래서 세화 연안에서 반대인 가파도까지 오려면 연안이 아니라 외해를 거쳐서 와야 하는데 연안을 따라서는 상식적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발견된 지점이 외해인데 연안에서 외해로 가기는 힘들다. 이걸로 봤을 때 누군가가 배를 타고 외해로 가서 버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인터넷에서는 저게 가능하냐라는 어떤 논쟁이 계속 붙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나 혹은 네티즌들도 불가능하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류 말씀을 하셨지만 서남 쪽에서 대한해협 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이제 해류의 기본적인 그 흐름인데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쪽이 있고 가능하다는 의견도 간혹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해녀를 하신 분이 최근 들어서 새바람이 불고 있다. 새바람이라고 한다면 동풍이거든요. 동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제주 바다의 밑바닥에는 위에서 흐르는 그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도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라는 의견을 또 어디 그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있긴 있으나 문제는 이제 부검을 해봐야 결정적으로 알 수가 있다. 부검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논쟁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류의 방향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정직한 건데 시신이 반대 방향에서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km를 갔다. 그러면 이게 뭐 짧은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류를 타고 갔다, 해류를 타고 갔다 하더라도.
또한 지금 전문가들 얘기하는 지금 해류가 정반대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그걸 역류해서 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렇게 멀리까지 시신이 떠내려 갔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걸 그냥 실족이라고 오늘도 뭐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실족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발표를 하는데 너무 저렇게 한쪽으로 뭔가 좀 그 결정을 내린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게 되면 예. 이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저렇게 또 아까 전문가의 말에 보면 연안이 아니라 외양 1.3km가 떨어진 곳에서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연안에서 만약에 실족을 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연안 근처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다 안쪽으로 1.3km를 또 떠내려갔다는 예.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여러 가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저렇게 실족에 무게를 둔 듯한 표현이나 발표나 이런 걸 자꾸 하면 할수록 예. 이 사건이 자꾸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경찰은 그거보다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고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 예컨대 뭐 지금 누가 목격자가 있든지 예. 아니면 남편의 진술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 그 여성, 숨진 여성의 마지막 그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보시면 복장이 그냥 간편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반바지에 짧은 티셔츠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 있어서 100km를 물에 휩쓸려서 갔는데 그 옷이 과연 온전하겠는가라는 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옷 상태가 굉장히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100km 떨어진 건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좀 공감합니다. 어쨌든 경찰에서는 지금 범죄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시신의 부패 상태를 볼 때 실종 당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유관 조사에서 외력에 의한 손상이 보이지 않아서 타살 같은 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실족사로 추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종다리 영향 때문에 다양한 변수로 서쪽 방면으로 틀어서 가파도 해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종다리 영향이 어느 정도였길래 뭐 해류를 다 바꿔놓을 정도는 아니었지 전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 종다리는 그 당시에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예.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풍의 위력, 그러니까 정말 해류를 거슬러 올라갈 정도의 어떤 그 바다를 흔드는 그런 위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기상청에서 밝히고 예. 있고요. 사실상 경찰의 지금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무게를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외상이 없다, 외력에 의한 상처가 없다라는 것도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이렇게 그 일별한 어떤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뭐 경찰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발표를 오늘 해야만 하니까 부검 전에 예.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고 해류 예측 시스템이 오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해류 예측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인 어떤 그런 멘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종다리 운운한 것도 예. 그래서 어쨌든 부검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부패 상태가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겉으로 보고 외상이 없다고 판단 지을 수 있을까? 아니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하면 외상의 어떤 흔적을 찾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찰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이거는 좀 그 사건을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 의심이 들어요, 자꾸. 그래서 예. 그런 발언을 안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찰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 사건을 한쪽으로 이렇게 예. 몰고 가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삼가하는 예. 게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 보충을 하면 지금 언론상에서 좀 단언한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해서 그렇지 제주 경찰이 단언하는 어떤 표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놓고 부검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예. 이 수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했지 예. 이것이 실족이다라고 단언한 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족의- 언론 자체의 표현이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실족에 무게를 예. 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그러니까 했죠. 제주 해경 측의 어떤 이 정확한 또 보도 자료는 예. 언론의 조금 전에 어떤 보도와는 조금 좀 차이가 예.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예. 제주 해경이 단언하지는 않았다라고 굳이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는 만약에 이게 범행이라면 용의자 추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 말 같은데 앞으로 좀 이제 속내가 복잡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부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검을 하면 어떤 점을 유심히 봐야 될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부검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폐 속에 뭐 플랑크톤이라든지 여러 부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에 빠진 이후에 그 물을 흡입함으로써 그런 플랑크톤이라든지 여러 부유물들이 폐 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에 빠진 이후에 여성이 숨진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겠죠.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것도 DNA가 있습니다. 예. 그 DNA도 사실은 뭐 변종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그 방파제 안쪽은 좀 잔잔한 형태의 항구 안쪽에서 자라는 플랑크톤은 그 DNA 변종이 생기는 형태거든요. 그럼 바다 바깥에서의 DNA랑 그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살아 계실 때 바닷물을 그러니까 그것도 바깥 바닷물을 흡입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안쪽에서 흡입했느냐에 따라서 그건 명확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검을 해서 플랑크톤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사망했냐, 물에서 사망했느냐, 아니면 육지에서 사망했느냐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사망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원인이든지, 예. 그런 이제 폐가 다치니까 플랑크톤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을 거고, 물에서 사망했다고 하게 되면 플랑크톤이 이제 수입을 하게 되니까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발견된다는 거죠. 근데 위치에 따라서 플랑크톤의 변종 여부에 따라서 어느 물에 빠졌는지, 예를 들면 저 시신이 발견된 쪽인지 아니면 실종된 쪽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뭐 부검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보이고, 근데 다만 이제 시신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 원래 경찰이 수사하거나 과학수사연구소 부검할 때 제일 힘든 게 물에 부은 시신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부패도 하고 많이 불어 있으니까요. 육안으로 또 분별이 그렇죠. 힘들겠군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망 추정 시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 추정 시각이 실종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그 CCTV에서 봤던 그때의 부근인지, 아니면 예.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걸린 곳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예. 사망 추정 시간이 마지막 실종된 시간부터 한 대여섯 시간 지난 이후에 만약에 사망한 거로 보여지면, 그러면 이건 정말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CCTV에서 잡힌 그 이후에 뭐 1시간 내로 사망 추정 시가 잡힌다고 하게 되면 실족사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시신이 발견된 지점도 그렇고요. 그냥 단순히 실족사라고 하기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외력에 의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범죄의 관련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실종 당시,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에 찍힌 저 마지막 모습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예. 보통은 바다에서 시신 발견되면 옷이 휩쓸려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복장 예. 자체도 헐렁한 옷이잖아요. 예. 그러면 100km를 만약에 물에 떠들어갔다면 조류에 의해서 예. 그렇다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런 헐렁한 옷 중에 일부는 이게 유실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데 저 모습 그대로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100km나 되는 먼 바닷길을 이렇게 떠내려오는 상황에서 저 옷이 전혀 변형 없이 그대로 발견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 또 목걸이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목걸이는 뭐 목보다 적어서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안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옷 같은 경우는 저렇게 좀 그 딱 달라붙거나 단추가 있는 옷이 아니라 이렇게 좀 헐렁하게 그렇죠. 보이는 옷이기 때문에 예. 100km 이상의 조류를 타고서 갔다고 하면 예. 옷이 저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외해에서 발견이 됐고 파도가 상당할 텐데 옷이 그대로 있었다는 건,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약에 써본다면 바다에 던져진 시점이 며칠 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도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왜 모스포항이냐라고 예. 많이들 이제 이 눈길을 모았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타살이라면 두 가지의 어떤 그 범죄 속성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화항, 예. 세화항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범죄였을 때 가장 먼 곳이 어디냐? 범죄의 속성은 가장 먼 곳으로 시신을 갖고 간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먼 곳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주도 근해의 항구에서 가장 바다가 깊은 곳, 그러니까 시신을 버렸을 경우 안 떠오를 수 있는 건 상식적으로 깊은 바다를에서 그렇죠. 이제 이 시신을 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구 중에 모스포항이 가장 깊은 바다래요. 그러니까 만약 타살일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먼 곳이고 가장 깊은 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모스포항이다. 예.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에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모습에 100kg 떠다니는데 어떻게 그 복장을 그대로 있을 수가 있지? 예.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수영만 오래 해도 이게 벗겨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그런데 목걸이까지 그대로 있다 끊어지지 않고 예. 그 파도를 휩싸여서 일주일 동안 물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이게 지금 일단 정확한 거는 부검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나타난 외부에 나타난 정황으로만 봐도 단순히 이것이 실족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저는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서 실종 당일 마지막 정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좀 따져볼 텐데요. 함께 보시죠. 편의점에 갔다가 밤 11시 13분에 언니와 형부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요. 다시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다시 전화를 한 이유도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어디 갔지 하고 전화한 시간이 자정 넘어서인데요. 근데 남편이 전화를 이제 받지 않았고 언니에게 전화를 건 시간과 남편이 전화한 사이, 그러니까 이 30분 사이 행방이 상당히 좀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 30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조사의 대상이 되고 경찰도 저 30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목격자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낚시꾼이라고 하는 그분을 지금 수소문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저기다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저 모든 내용은 남편의 진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전화를 했지만 본인은 자고 있었고 깨서 아내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는 남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예. 아니지만 어쨌든 저 진술 자체가 전체적으로 남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꾸며진 거기 때문에 꾸며진 것이기 때문에 이분도 경찰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그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전화한 건 분명하니까 기록이 남아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그 사이 혹시 다른 일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 조사를 해봐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한번 예. 조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예, 지금은 당연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남편의 증언이 상당히 지금 사건의 해결을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데 네. 자정이 넘어서 아내가 나간 지 좀 한참 흐른 뒤에 전화한 점, 네. 그리고 실종 신고를 상당히 좀 뒤늦게 언니가 한 점, 이 부분은 수상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좀 시간대별로 예. 하나 시간이 더 있어요. 11시. 예. 그러니까 편의점에 지금 좀 전에 동영상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이 컵, 종이컵 예. 10개와 그다음에 소주 한 병을 산 시각이 11시입니다. 예. 13분 후에 언니 형부한테 전화하고 통화 시도가 안 돼서 38분에 전화를 합니다. 예. 그럼 38분까지가 이제 통화 제시도까지가 나와요. 그럼 38분 동안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예. 술병은 술이 하나도 없이 그 환경미화원한테 발견이 되거든요. 소주병이. 예. 그러면 술을 마셨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12시에 하나가 행각이 또 있어요. 12시에 코란도의 한 낚시꾼이 예. 캠핑카,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달 동안 묵었던 이 캠핑카에 가서 지나가다가 캠핑카에 어떤 선 하나 이 선 하나를 건드려서 예. 남편이 나와서 그러니까 잠이 깼다는 잠이 거죠, 깼다 그때? 이런 예.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약 30분 정도의 어떤 시간텀이 있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11시에 부인이 나갔는데 이 곳을 보면 굉장히 한적해요. 11시, 12시. 물론 예. 편의점에 또 다른 손님이 물건을 사지만 편의점 이외에 캠핑카까지 가는 어떤 방파제에 쭉 기다란 곳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11시에 간 부인을 12시 10분까지 안 돌아왔을 때 1시간 10분 동안 그런 자기 집 주위의 동네도 아니고 예. 이런 제주도에서 어떻게 그냥 기다렸을까 하는 점. 그리고 12시 10분에 못 찾았다면 바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언니가 대신 신고, 언니가 먼저 신고를 한 점. 이 두 가지는 남편의 행적에 대해서 좀 더 의심이 가는 부분. 그리고 예. 불화설이 계속 또 있잖아요. 뭐 일부 목격자에 의하면 한 달 동안 뭐 싸우는 모습을 봤다거나 그날도 두 사람이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예. 11시에 술을 사러 가기 전에 이미 술을 마셨다는 점, 남편과 이런 점들로 미루어 봐서 남편의 행각에 뭔가 의심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아직도 존재를 하죠. 네. 실족사로 보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바로 저 부분입니다. 썰물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 높이가 어른 허리 높이 정도? 그 정도도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족사 얘기하면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절벽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예. 깊은 물에 이런 거로 상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장소가 썰물이고 방파제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물이 낮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부 목격자 얘기에 따르면 당시 썰물대고 그래가지고 성인 어른의 허리 가슴 정도 물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그 정도의 물 높이에 실족사로 빠져서 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뭐 정말 술이든 약물이든 완전히 취해 있으면 모르겠으나 예. 뭐 전혀 불가능은 아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저 화면을 보시면 편의점에 있었던 모습은 굉장히 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거동도 완벽하고 본인의 의사 표현의 행동 같은 거에 전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어요. 예. 저 상태에서 술을 조금 더 먹었다고 해가지고 예. 완전히 정신을 잃고 그 낮은 물에 빠져서 죽을 수가 있을까라는 걸 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좀 지리도 의구심이 잘 드는 알잖아요. 사실이죠. 거기를 아, 1년 그렇죠. 전에도 있었다고 예. 그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족사가 맞는가? 실족사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자꾸 요소들이 자꾸 발견이 예. 돼서 글쎄요, 경찰이 이 부분 잘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조금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만약에 실족사가 아니라면 다양한 범행 가능성을 놓고 빨리 수사를 해야지 단서를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예. 첫 번째로 남편이라고 봐요. 남편이 예. 진술한 여러 내용이 진실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예. 있다. 물론 뭐 지금 남편이 무슨 범행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나 유일한 증인이고 유일하게 목격했고 유일하게 진술하는 사람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남편의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를 경찰은 다 따져봐야 돼요. 그 당시에 정말 거기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예. 따져봐야 되고 남편의 행적, 예를 들면 사건 전후의 행적들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 혹시나 거기에 어떤 단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목격자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낚시꾼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 사람이 정말 거기에 왜 와 있었는지 예. 방파제 끝쪽까지 가서 주차를 했고 그렇죠. 그 주차하는 과정에 발전기라고 그러죠. 소위 이제 전기를 돌리는 발전기를 쳐서 불이 일단 뭐 나가니까 남편이 나와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잠이 깼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남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낚시꾼은 왜 거기 가 있었으면 예. 거기서 본 건 없었는지 그 차 블랙박스도 있을 블랙박스도 거 아니에요. 있을 가능성이 예. 있죠. 그런 부분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혹시나 방파제의 그 근방에서 있다가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목격자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언급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코란도 턱수염 남성, 캠핑카 옆에 차를 세웠던 이 코란도 턱수염 남성이 유일한 목격자이자 또 이제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일대가 예. 그 방파제와 또 캠핑카가 주차돼 있는 그 공간이 낚시꾼들한테는 굉장히 포인트래요. 그래서 예. 낚시꾼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사실은 지금 이 코란도의 남성도 인근에 사는 주민일 가능성이 있고 또 그날 밤에 낚시하러 왔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게 목격자라든지 혹은 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안 나타나는 건 사실은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의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여성이 있던 부분에서 또 차를 직진을 해서 캠핑카가 있다면 예. 그 30분 동안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돌아서 나가야지 왜 캠핑카로 가느냐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30분 이후에 만약 범행을 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남성한테 경찰도 사실은 어떤 혐의점을 뭐 찾고 한다기보단 목격자로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12시에 거기 캠핑카로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방파제의 거의 끝이고 예. 거기서 되돌아 나와야 다시 여자가 있는 곳이 여성이 지금 술을 마셨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행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데 가능성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저 사람이 순수한 목격자가 맞는데 이게 사실 사건 발생한 지 일주일 됐지만 코란도 목격자 나온 얘기가 어제 오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본인이 정말 내가 그때 본 게 그거야? 그러니까 몰라서 아직 안 나오는 경우가 예. 하나. 두 번째는 이 코란도 턱수염 남성이라는 게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죠? 남편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코란도 목격 턱수염 남성의 존재가 허구일 가능성 두 번째. 아, 예. 세 번째는 코란도 턱수염 남성이 이 범행과 굉장히 연관될 가능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예. 글쎄 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직까지 이분이 몰라서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라도 나타나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들었던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후자 범행과 관련된 2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워낙에 맞는 좀 거니까요. 저쪽에 지리적으로 CCTV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남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수사의 악순환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만약에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12시가 아닌 예. 시각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이것이 어디서부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진실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서 가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예. 점인데 남편의 진술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꿰어 하기에는 예. 이 코란도 턱수염 남성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존재가 예.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12시에 캠핑카 있는 곳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혐의점이 만약 그게 사실이면 예. 혐의점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시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 남편이 만약에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12시라고 얘기했다면 이것 자체가 예. 전혀 12시가 아니라 다른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코란도 운전자, 턱수염 낚시꾼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좀 증언을 해주시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신은 발견됐지만 의문점은 더 커졌습니다. 부검 결과 그리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